10시 시황 체크인 들어갑니다. 미국만 볼 수도 없고 중국만 볼 수도 없는 우리 시장입니다. 일단 간밤 미국장은 1에서 2% 상승하면서 소매 유통주들의 실적 호조에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메이시스, 달러트리 같은 소매 유통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이 저가 매수세를 불러일으켰고 또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일부 해소해줬습니다. 소비 경기에 대해서 우려 심리가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도 오늘 일단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양대 시장에서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전강 후약을 가리키는 시장의 모습인데요. 10시 구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 2635선 가리키고 있고요. 상승폭이 0.9%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2조 6,200억 원 가리키고 있는데요.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1% 상승으로 2,640포인트에서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2,631선 저가를 다지는 모습도 보였고요. 장중에 2,640선 위로 올라서면서 2,644포인트 선 고가를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이 가운데서 조금 더 시가 아래로 밀려 내려가고 저점에 좀 더 가까운 2,635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23.0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쪽에 이틀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종가 기준으로 그리 많이 사지는 않았고요. 300억 원대였고 현재도 외국인 252억 원어치를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 쪽에서 1,917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2,163억 원어치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하루 만에 순매수, 개인 쪽에서 하루 만에 순매도,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순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현재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주에 대한 매수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저조하다라는 평가에 따라서 KT가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 보험과 운수 창고 업종에 대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도 하루 만에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양대 지수 약보합 마감한 이후에 오늘 장 초반 출발 흐름 좋았고요. 현재는 음봉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0.66%의 상승, 877.17포인트, 거래대금은 2조 7천억 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1.15%가 상승하면서 881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이었고요. 이후에 883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지만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876선 저가를 기록했고요. 현재 저가에서 가까운 877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6포인트가량의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의 매수 코스닥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도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은 이틀째 그리고 기관은 사흘째 매수를 합니다. 각각 917억 원, 240억 원어치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쪽에서 코스닥의 주식을 장 초반부터 1,174억 원어치까지 매도를 하면서 매도 압력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큰 맥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를 살펴볼 텐데요. 강원 홍천군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올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어제 당국은 이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 1,5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동물의약품주와 돈육주 그리고 사료주까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물의약품주 가운데 체시스가 상한가 시세 보여주면서 1,495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글벳이 16%의 강세, 우진 B&G와 제일바이오 나란히 6%에서 8%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 눈에 띄고 있고요. 에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살처분하는 돼지가 늘어나게 되면 또 돈육의 개체수가 적어지게 되고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손 FNG가 7.8%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사료 가격의 상승세 역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일사료, 현대사료가 사료 가격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현재 6%에서 17%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면역 신약 개발 업체 샤페론이 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 국전약품인데요. 샤페론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또 샤페론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전약품의 주가 20% 강세 보여주면서
9,13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탈모인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탈모 환자의 모발을 80% 재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탈모 신약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제약사 콘서트 파마슈티컬스의 제품입니다. 이 약품에는 신약에 쓰인 효소가 JAK라는 효소인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JAK 효소의 그 후보 물질을 갖고 있는 HK 이노엔이 탈모 신약에 대한 기대감 동반해서 받고 있고요. 장중보다는 탄력이 둔화되면서 현재 2.9%의 상승, 42,5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드팩토가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췌장암 병용요법 임상에서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는 그 초록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췌장암 신약에 대한 개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매드팩토의 주가 현재 4% 상승한 29,650원입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특징은요. 게임주와 엔터주를 꼽아보겠습니다. 지난 25일에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가 위믹스 토큰을 직접 매수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연일 위메이드 그룹주에 안도감을 줄 뿐 아니라 게임주 전반의 투자 심리 회복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위메이드의 주가 1%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위메이드 맥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6%의 하락으로 21,9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위믹스 생태계에 들어가면서 위메이드로부터 전략적인 투자도 받은 썸에이지가 현재 탄력이 크게 둔화되고 있네요. 12%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시가에서는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작 흥행에 대한 반가운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플레이위드인데요. 신작 실 모바일이 대만 애플 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면서 출시 첫날 이용자들이 몰렸습니다. 모처럼 게임주 신작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플레이위드 신작 흥행 소식에 따라서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17,5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게임주 넷마블, 네오위즈, 넵튠의 상승 눈에 띄고 있고요. 2에서 8%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NC소프트의 주가는 약보합으로 453,5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엔터주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입니다. BTS가 이례적으로 백악관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하이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8% 상승, 그리고 팬 커뮤니티 플랫폼 기업이죠. 디어유 1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0%가량 증가하는 실적을 보였는데 디어유의 주가 8% 저가 매수세 크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섹터는 여행 항공입니다. 일본이 다음 달 10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합니다. 일본이 관광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를 발표하면서 당분간 가이드와 함께하는 패키지 여행객을 받겠다고 밝혔고요. 앞으로 코로나 확산 수준을 보면서 정상 수준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투어 5%,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노란풍선 4에서 6%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TA항공과 제주항공도 나란히 4에서 6%까지 크게 급등하며 여행 항공주의 양봉의 움직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10시 체크인 시황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섭 PB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섭 PB입니다. 네, 금요일장 오늘 10시 구간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네, 코스피 2600포인트, 바닥에서 탄성이 좋은 이제 템템볼 증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수 자체가 2640선에 대한 저항은 아주 뚜렷합니다. 시장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우선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100단위로 끊어지는 그 지수의 포인트에 대해서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준이 이제 2600포인트, 270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2600포인트까지 거의 근접했다가 생각보다 이제 주가 자체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나왔다고 보고 탱탱볼처럼 또 바닥에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탄성이 좀 더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2640포인트를 저희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좀 저항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좀 적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핵심은 오늘 2600포인트를 깨지 않고 버텼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2600포인트에서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다음 월요일이죠. 다음 주부터 증시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새롭게 만들어진 선이 이제 지지선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한 포인트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탄성이 좋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종목들 중에서 이제 개별 종목들도 이제 잘 움직이기 때문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놓고 볼 부분은 어제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 태양광의 발전 비중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원전 비중보다 더 많아진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이 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유럽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뭐 더 활용하는 등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오늘 단발적으로 나온 이슈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원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체시스가 오늘 시장에서 이제 가장 강세를 좀 띠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내용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접근하되 아직까지 이제 오늘 갓 터진 싱싱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 재료에 대한 관심도 가져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내에서 태양광 설비가 급증했다는 지난해 그 지표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태양광 기대감 다시 나왔고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해외 수주 쪽에서도 또 소식이 있을지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2600선에 대한 바닥을 확고하게 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움직인 종목 가운데서 바이오주를 꼽아보도록 할 텐데요. 바이오주 바닥 확인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뭔가 재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었다, 뭐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정책 지원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원전 건설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제 이제 장영진 산업 1차관이 바이오 기업에 대한 뭐 애로 상황에 대한 이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새 정부가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뭐 적극 투자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 보더라도 저희 뭐 삼성이라든지 뭐 SK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되겠죠. 그리고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부터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시세가 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가고 있고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마중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바닥권에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 안에서 종목에 대한 선별적인 구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삼성이 전자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를 넓힌다는 것. 이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놓고 보신다면은 뭐 대형주 위주로 접근했을 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충분히 뭐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친기업적인 기조를 보여주면서 4대 그룹사의 투자 발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한 해 예상 규모라고 하죠. 뒤이어서 SK와 신세계 쪽에서도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한 이슈들 계속 지켜보면서 바이오주도 역시 정책에 대한 그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점 주목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게임 엔터주도 역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품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었던 이 섹터에 대해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제 그 거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거품이 좀 거쳐가는 시점이었죠. 왜냐하면 주가 자체도 조정을 크게 받았었고 그 작년 같은 경우에 뭐 NFT, 뭐 P2E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대표적으로 해서 이제 기대감에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결국은 실체라는 것이 기대감에 비해서 따라오지 못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달라붙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이고요. 그 촉발점이 이겁니다.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플랫폼인 이제 위믹스에 대해서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시장을 좀 자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이런 게임 관련주들이 NFT, P2E 게임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기대감도 크고 좋은 모멘텀인 것은 맞지만 이 안에서 분명히 옥석 가리기가 조금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게임 회사의 본질은 결국은 얼마나 흥행할 수 있는 재미있는 앞으로 과금 요소가 더 많은 게임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그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게임주 내에서도 엔터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가장 좀 주목받는 종목이 플레이위드죠.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에 신작이 굉장히 시장에서 기대감을 받으면서 오늘 주가가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가는 모습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은 이런 게임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조금 평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모바일 플레이위드의 신작 게임이 대만에서 흥행하고 있다는 호재의 반응을 크게 해주고 있습니다. 게임 엔터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행주입니다. 일본으로 단체 관광 가이드 끼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이제 영업이 정상화되는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영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실행으로 옮겨지는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하나투어 같은 아니면은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충분히 관심 받을 수 있는 재료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저만 하더라도 그동안 거의 한 3년 가까이 여행을 가지 못했었는데 그런 여행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여기서 여행주는 당연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지노 관련주입니다. 카지노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정상 영업 체제로 지금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마찬가지로 외국인 관광객이 저희가 해외여행을 나가듯이 외국인 관광객들도 국내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와 더불어서 카지노 관련주까지도 범주를 조금 넓혀서 보신다면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조금 더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행 카지노 관심 있게 보시네요. 항공은 특별한 코멘트는 없으셨습니다. 추천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 PB님께서 나인테크 추천주로 언급을 지난주에 해주셨는데요. 오늘 UAM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파이버 프로까지 좀 상승을 하면서 UAM주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인테크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UAM 관련주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배터리 생산 공정과 관련된 장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8월 달에 조금 더 미국 배터리 공장을 좀 더 빨리 짓겠다는 보도가 있어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현재 미국 현지에서 대규모 배터리 공장에 대한 승인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중간 절차들이 좀 남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초읽기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생산 공장에서 메인 장비 업체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결국 고객사가 투자를 늘린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실적 상승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종목으로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 지금 1차 목표가를 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2차 목표까지 제시를 해드린다면 지금 시점에서 전 고점 부분인 4,300원까지 2차 목표가 다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와 바이오까지 있습니다. 바이오는 의외로 또 롯데그룹이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좀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오늘 추천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네, G2파워입니다. G2파워는 수배전반 상태 감시 진단의 전문 기업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국내에서는 광급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위 기업이고 시장 점유율 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배전반이라는 게 결국은 고압의 전력을 저압의 전력으로 변환을 해서 필요한 곳에 분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태양광 발전이든 풍력 발전이든 수배전반과 그에 따른 인버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배전반에 대한 수요 또한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급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광급 시장에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한 번에 말씀드릴 건데요. 매수가는 현재가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인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이 종목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평선이 21선이 제일 길거든요. 21선 이탈하는 가격인 21,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 G2파워를 보셨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1,000원 주셨습니다. 앞서 나인테크는 2차 목표가 4,300원 주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시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